38 엘리자베스는 뉴욕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일했다. 차분하고 우아한 그녀는 일에서는 완벽 그 자체였지만 사생활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몇 번의 데이트는 있었지만 마음을 흔들 만큼 강렬한 만남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와인처럼 깊고 풍부한 향을 지녔지만 끝내 혼자 마셔야 하는 운명인 듯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레스토랑에는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휘날리고 저녁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훤칠한 키에 젠틀한 인상의 남자, 데이비드가 나타났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이었고 예약 확인을 하며 어색하게 손을 떨었다. 데이비드는 석 달 전, 엘리자베스가 특별한 날을 위해 추천해줬던 와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와인을 다시 마시고 싶다며 엘리자베스에게 오늘의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어색함을 눈치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와인을 추천해 주었다. 그들은 와인에 대한 이야기, 뉴욕의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의 차분한 말투와 와인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탄했고,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의 섬세한 감수성과 진솔한 눈빛의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와의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갈증이었던 무언가를 채우는 듯한 기분이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며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밤 공기에 실려오는 뉴욕의 향기와 데이비드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 설레는 감정에 젖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그저 가을밤의 낭만적인 만남에 마음을 맡긴 채 다음 주를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 주, 데이비드는 약속대로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욱 세련된 모습이었고, 엘리자베스를 향한 눈빛에는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는 건축가였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 가치관,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통점을 발견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재즈바에서 음악을 들었다. 뉴욕의 가을은 그들의 만남을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사랑에 대한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비밀스러워졌다. 엘리자베스는 60세라는 나이와 파트타임 직원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의식했고 데이비드는 그런 그녀를 배려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만났고 서로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있을 때면 세상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들의 나이 차이, 사회적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비드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그들의 앞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의 가정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도 그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랑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며 곧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엘리자베스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엘리자베스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고백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데이비드의 아내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스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데이비드의 아내가 찾아왔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엘리자베스를 쏘아보며 당장 남편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에게 연락을 끊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텅 비었고 허전함과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그를 잊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며 사랑은 자신에게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길에서 데이비드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애틋함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다.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아내와 결국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후회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녀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와인 가게를 열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데이비드와의 추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와인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와인을 추천해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엘리자베스는 가게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데이비드를 떠올렸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행복할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랐다. 엘리자베스는 눈을 감고 와인의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와인은 그녀의 인생처럼 깊고 오묘한 맛을 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상처 많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뉴욕에 갈 일이 생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고 분주했다. 그녀는 예전에 데이비드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지나치며 추억에 잠겼다. 센트럴 파크를 걷다가 그녀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데이비드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데이비드. 그녀의 목소리에 데이비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애틋했다. 엘리자베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데이비드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난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데이비드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건축일을 그만두고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와인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엘리자베스,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갑자기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나도 알아요, 데이비드.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많은 것을 겪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원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하지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엘리자베스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일지도 몰랐다. 뉴욕을 떠나 자신의 마을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와의 재회를 계속 곱씹었다. 그와의 만남은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다시 그와 연락을 이어갔고 그들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두려웠다.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겁이 났다. 그녀는 이미 한 번 큰 시련을 겪었고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반면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데이비드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데이비드 역시 망설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이 또다시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엘리자베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데이비드, 나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면서.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데이비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자베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들은 드디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엘리자베스와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지하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자신의 와인 가게를 운영했고 데이비드는 뉴욕에서 자신의 갤러리를 돌보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이면 엘리자베스가 뉴욕에 가거나 데이비드가 엘리자베스의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가 떠났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상실감을 털어놓았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기심과 경솔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았지만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처럼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스의 와인 가게에서 데이비드가 프로포즈를 했다. 그는 화려한 반지나 이벤트 대신 진심이 담긴 편지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결혼 후 엘리자베스와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의 마을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갤러리를 정리하고 엘리자베스의 와인 가게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그들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와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손님들과 나누었다. 그들의 가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정을 쌓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그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데이비드는 자상하고 든든한 남편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선택했고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왔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들은 오랜만에 뉴욕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센트럴 파크를 거닐며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엘리자베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도 아름다운 황혼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어느 조용한 겨울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와인가게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한 벽난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앨범 속에는 데이비드와 함께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데이비드와 함께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었다. 그때 데이비드가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그냥 우리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데이비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건가요?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엘리자베스.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항상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데이비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같아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갔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고 함께 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엘리자베스가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편지지 위에는 익숙한 엘리자베스의 필체가 눈에 띄었다. 편지는 엘리자베스가 데이비드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였다. 사랑하는 데이비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해요.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나요? 뉴욕의 가을밤 와인 향기 가득했던 그 레스토랑에서 당신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죠. 나는 그런 당신에게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떠나보내야만 했죠.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으니까요. 비록 우리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만났죠. 그때 당신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면서 우리는 함께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데이비드,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함께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먼 여행을 떠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부디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가. 데이비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엘리자베스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엘리자베스를 그리워했다. 비록 그녀는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없는 세상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씩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엘리자베스가 바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를 떠나보낸 후 뉴욕으로 돌아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없는 삶은 무채색처럼 느껴졌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피하려 했지만 뉴욕 곳곳에는 그녀와의 추억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옮겨 그들이 자주 가던 재즈바에 도착했다. 그곳은 여전히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데이비드는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다. 무대 위에서는 한 여성 보컬이 Fly Me to the Moon을 부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다. 데이비드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 마치 엘리자베스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이곳에서 음악을 듣고 와인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데이비드는 눈을 떠서 옆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엘리자베스를 쏙 빼닮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데이비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그녀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아니요. 앉으세요.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한 잔 사도 될까요?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해요.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던 와인을 주문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였고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고 했다. 그녀는 재즈를 좋아해서 이 바에 자주 온다고 했다. 데이비드는 소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만 엘리자베스를 떠올렸다. 소피의 말투, 웃음소리, 심지어 와인을 마시는 모습까지 모두 엘리자베스를 닮아 있었다. 그는 소피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저, 혹시 예전에 엘리자베스라는 분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데이비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소피는 그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테니까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는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데이비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데이비드는 소피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다. 소피,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될까요?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데이비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피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엘리자베스가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